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3일 SSS 클래스망에 공개된 KBO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15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4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필라델피아의 맞대결입니다. 릴라드 없는 미러키가 야니스의 원맨쇼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연패 수령에 빠진 필라델피아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 벅스는 최근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피닉스전에서 133대 123 승리를 거두며 특히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7득점 11어시스트로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미러키는 필드골 성공률 68.9%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슛 성공률을 기록하며 1998년 이후 NBA 전체 최다 슛 성공률 경기를 만들었죠. 릴라드가 결장 중인 상황에서도 야니스는 포인트 포워드 역할까지 수행하며 팀을 완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미러키의 당 리버스 감독은 경기 이후 우리 팀은 엄청난 공격력을 갖춘 팀이다.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만 잘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러키는 릴라드가 빠진 상황에서 사실상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원맨 팀이 되었는데요. 올 시즌 평균 30.4득점, 11.8 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팀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쿤보는 볼 핸들러 역할까지 수행하며 경기 운영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선수는 라이언 롤린스입니다. 최근 4경기 평균 17.5득점을 기록하며 벤치에서 깜짝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미러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러키는 이번 경기에서도 야니스를 중심으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니스는 속공에서 유로 스텝을 활용한 돌파, 그리고 골밑에서의 피지컬한 플레이가 강점인데요. 게다가 최근 벤치에서 깜짝 활약 중인 라이언 롤린스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롤린스가 벤치에서 15득점에서 20득점 이상을 올려준다면 미러키는 더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는 현재 끝없는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현재 9연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30경기에서 4승 26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자 명단인데요. 조엘 엠비드, 폴 조지, 자레드 맥케인이 시즌 아웃이고 고든과 우브레 주니어, 타이리스 맥시도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경기에서는 퀸튼 그라임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뉴욕 닉스전에서 26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 전력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닉 너스 감독은 경기 이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팀플레이 부족이다.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보다는 서로를 돕는 농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타이리스 맥시는 올 시즌 평균 26.3득점을 올리며 필라델피아의 주 득점원이지만 손가락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데요. 만약 맥시가 출전하게 된다면 그의 돌파와 속공 전개가 필라델피아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퀸튼 그라임스는 최근 15경기 중 12경기에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니스가 골밑을 지키는 미러키를 상대로 필라델피아의 득점 루트가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필라델피아는 야니스가 버티고 있는 골밑을 공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 중심의 공격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퀸튼 그라임스가 코너에서 오픈 찬스를 잘 살려야 하고, 만약 타이리스 맥시가 출전한다면 그의 빠른 돌파와 속공이 필라델피아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맥시가 야니스의 수비를 피하면서 미드레인지에서 얼마나 좋은 슛 셀렉션을 가져가느냐가 필라델피아의 득점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미러키 벅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요. 야니스가 골밑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필라델피아는 맥시가 출전하더라도 부상 공백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미러키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맞대결입니다. 새 감독 체제인 멤피스가 반등할 수 있을지,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이애미가 홈에서도 연승을 이어갈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최근 4연패를 포함해 최근 8경기에서 7패를 기록하며 부진에 빠져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테일러 젠킨스 감독이 경질되고 투오마스 이살로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게 되었죠.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했는데요. 레이커스, 보스턴, 골스, 강팀들을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아직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골든스테이트전에서도 전반 17점 차까지 끌려갔지만 후반에 강한 반격을 펼치며 한때 4점 차 리드를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막판 18대5 런을 허용하며 결국 134대 125로 패배했습니다. 수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살로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수비에서의 명확한 플랜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정한 후 강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현재 멤피스는 서부 6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남은 6경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렌 잭슨 주니어는 공격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골든스테이트전에서도 블록 3개를 기록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스먼드 베인은 멤피스의 주요 득점원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히트의 타이트한 수비를 뚫어야 하는데요. 마이애미의 수비 강도가 높은 만큼 베인의 미드레인지 슛과 3점 슛 성공률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멤피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멤피스는 수비에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3점슛 수비가 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전에서는 22개의 3점슛, 레이커스전에서도 19개의 3점슛을 허용했죠. 이번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타일러 히로를 중심으로 외곽에서 슛 기회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멤피스는 수비 로테이션을 보다 촘촘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데스먼드 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강한 수비력을 갖춘 팀이라 베인이 단순히 3점 슛에 의존하기보다는 미드레인지 슛과 돌파 옵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히트는 페인트존에서 뱀 아데바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골밑 공략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베인의 슛 감각이 살아나야 멤피스가 해볼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3월 5일부터 21일까지 10연패를 당하며 완전히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후 6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보스턴전 124대 103 대승은 마이애미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타일러 히로는 25득점 9어시스트, 뱀 아데바요는 21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51.8%의 높은 야투 성공률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마이애미는 동부 7위로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투백 경기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히트의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백투백이 무슨 상관이냐, 모든 팀이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재 타일러 히로는 보스턴전 25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마이애미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멤피스의 수비가 약점을 보이는 만큼 히로의 3점슛과 플레이메이킹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뱀 아데바요 역시 골밑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며 멤피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텐데요. 자렌 잭슨 주니어와의 골밑 매치업이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이애미는 최근 경기에서 빠른 공격 전개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전에서도 전반부터 강한 압박 수비와 빠른 트랜지션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타일러 히로의 플레이메이킹이 중요한데 그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멤피스 수비가 히로의 슛과 패스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승부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뱀 아데바요의 역할이 핵심인데요. 골밑에서 자렌 잭슨 주니어와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멤피스가 수비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애미는 픽앤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데바요가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멤피스는 현재 새 감독 체제에 적응 중이고 마이애미는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홈경기 이전까지 있는 이번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맞대결인데요. 이번 시즌 레이커스가 3승 0패로 앞서고 있지만 두 팀 모두 트레이드 이후 전력이 보강되면서 오늘 경기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골든 스테이트는 커리와 버틀러의 조합으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돈치치와 르브론을 앞세운 레이커스가 시즌 전적 4전 전승을 기록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미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 공격과 수비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팀의 핵심은 스테판 커리입니다. 지난 멤피스전에서 52득점, 3점슛 12개 성공이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커리의 3점슛에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지미 버틀러라는 또 다른 해결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직도 커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52득점, 3점슛 12개 성공이라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워리어스의 공격 시스템은 여전히 커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커리가 살아나며 골든스테이트의 공격력이 폭발하지만 레이커스의 강한 수비가 커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미 버틀러는 워리어스의 새로운 해결사인데요. 골든스테이트가 트레이드 마감 이래 버틀러를 영입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버틀러는 평균 17.5득점을 기록하면서도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상대 에이스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커리가 벤치에 있을 때 팀의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버틀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커리의 오프볼 무브 활용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3점 슛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데요. 커리가 단순히 볼을 가지고 1대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을 적극 활용한 오프볼 무브를 통해 오픈 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르브론과 돈치치가 체력 소모가 큰 수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지미 버틀러의 클러치 역할인데요. 경기 막판에 커리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경우 버틀러가 1대1 공격을 통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레이커스의 인사이드 수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버틀러의 미드레인지 게임이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수비에서의 돈치치 압박입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돈치치를 전담 마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돈치치가 자유롭게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강한 더블팀 수비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커스의 벤치 득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치치에게서 공을 빼앗아 벤치 선수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가 합류하면서 공격의 중심이 조금 더 균형을 갖춘 모습인데요. 여전히 팀의 리더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하지만 돈치치가 가세하면서 르브론이 체력을 좀 더 아끼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죠. 최근 휴스턴전에서는 벤치 득점이 터지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피니 스미스와 빈센트가 각각 20득점씩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죠. 이번 경기에서는 돈치치와 르브론의 조합이 커리와 버틀러의 조합을 상대로 어떻게 맞설지가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루카 돈치치는 트레이드 이후 평균 27.2득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레이커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특히 르브론과의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골든스테이트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강력한 수비수가 있기 때문이죠. 과연 돈치치가 골든스테이트의 수비 압박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또한 르브론 제임스는 여전히 팀의 리더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16득점에 그쳤지만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등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무엇보다 팀원들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돈치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직접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레이커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돈치치의 픽앤롤 활용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현재 조나단 쿠민가와 페이튼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요. 즉 골밑 수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돈치치는 르브론과의 픽앤롤을 적극 활용하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를 공략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 벤치 싸움에서 우위 점하기입니다. 레이커스는 최근 경기에서 벤치 득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특히 피니 스미스와 빈센트가 3점슛에서 좋은 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벤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리와 버틀러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수비 전략인데요. 커리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이제 버틀러라는 새로운 해결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리와 버틀러 둘 다 동시에 봉쇄할 수 있는 수비 전략이 필요한데요. 커리에게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버틀러에게는 더블팀을 최소화하면서 1대1 수비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가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르브론이 42득점, 커리가 37득점을 기록하며 맞불을 났었습니다. 이번 맞대결 역시 초접전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레이커스가 인사이드를 공략하며 4연승을 거둘지 골든스테이트가 커리와 버틀러의 힘으로 반격할지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4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